안녕하십니까. 제본은 내일 쭉 나올 것 같아요. 세 개로 나눠서 이론편하고 이슈, 그다음에 외교 이렇게 나눠서 드릴 거고요. 자료 보는 방법은 이제 파트 첫 페이지에 트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기출 문제 확인하시고 이제 그 어떤 주제가 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뭐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앞에 2페이지, 3페이지는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 분석 수준과 전제 원인 왈츠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문제가 나는데 준비가 덜 된 주제, 이때 어떤 틀을 가지고 쓸 건지, 왈츠의 펄스의 컨서드 이미지로 쓸 건지, 게임 이론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왈츠의 분석 수준은 웬만하면 전쟁 원인을 물어봤을 때, 직접 묻지 않는 경우 전쟁 원인을 물어봤을 때 사용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그 왈츠의 이 세 수준을 적용하는 경우 좀 답안지가 꼬일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큰 문제 혹은 배점이 좀 많이 부여됐는데 그 다차원적 분석이 필요할 때 게임 이론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근데 게임 이론 사용할 때 보통 이제 그 경제 협력이다, 그럼 사선상 게임으로 그냥 쓰고, 군축 안보 영역이다, 그러면 PD 게임으로, 그다음에 핵 같은 경우는 이제 치킨 게임으로, 그다음에 이제 독도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 인유권 문제 같은 것 교차 게임으로 잡긴 하는데 게임 상황이 전이될 때가 있어요. 예컨대 1970년대 경제 문제는 교차 게임으로 바뀌어 버렸죠. 사선상 게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과학법, IRA법 등등등 있죠. 그러면 탈세계화라고 표현하는데 분명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본다면 그 미국으로 리쇼어링 혹은 니어쇼어링 이런 것들을 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까? 예컨대 파운드리 관련된 대만의 TSMC를 혹은 삼성전자 뭐 메모리 반도체든 파운드리 쪽이든 배터리든 미국 공장을 세웠다, 인건비 감당이 안 된다고 얘기되거든요. 비용보다 중요한 건 이건 안보 문제다 라고 봐버렸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내 영역이 있죠. 내용인데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 관련된 백신 혹은 그 의학, 그다음에 이제 뭐죠? 그 히토류, 네 가지 부분은 미국이 안보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거는 교차 게임 혹은 PD 게임으로 전이돼 버린 거죠. 그래서 게임 이론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딱 전형화된 문제가 아니다. 이때는 고정시키지 말고 이게 행위자들이 인식 혹은 행위자 의도와 무관한 사건에 따라서 게임의 보수 구조가 바뀌어요. 그걸 감안해서 게임을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게임 이론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4페이지 보시면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투키디스 함정 나오죠. 일단 투키디스 함정은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전쟁 자체에 대한 개괄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쓴다면 델로스 동맹과 그다음에 펠로폰네소스 동맹, 뭐 굳이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대륙 세력과 랜드 파워하고 시 파워 둘 간의 충돌이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왕정과 민주주의, 그다음에 농업, 그다음에 상업, 경제적으로 본다면 대의지형적이냐 대내지형적이냐 등등등이라는 성향의 차이도 있었고요. 근데 두 대립 속에서 투키디스의 진단은 무엇이었을까? 자, 코르키라라든지 그 사건이, 에피담노스 사건이 전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전쟁의 근본적 원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쓸 건지를 여러분 간결하게 잡는 게 필요해요. 전쟁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 직접 묻는 거 아니니까. 자, 역으로 본다면 그 페르시아고 전쟁 이후에 아테네가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급부상이 되면서 자, 도전국의 급부상에 대한 기존 지배적 국가의 두려움, 이게 투키디스 함정의 핵심이고요. 거꾸로 공격적인 실주의는
뭘 이야기할까? 공격현실주의는 그 어떤 의도의 불확실성과 안보 딜레마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죠. 이게 이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게임으로 본다면 사슴상 게임에서도 협력이 안 된다. 이거는 상대방 배반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썼을 때 같은 것 같은데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씩 달라요. 특기사 함정에서는 자, 도전국 부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중국 위협론이 나왔어요. 중국 위협론, 중국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가져온 결과라고 쓰겠죠. 그러면 공격현실주의라고 쓴다면 중국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좀 다른 차원이에요. 안보 딜레마 맥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약간 주의하자.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 그거를 일단 생각하시고, 이걸 길핀한테 물어본다면 무대는 바뀌었으나 행위자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 본질은 안보 딜레마에 있다. 길핀이 펠로폰스 전쟁의 원인을 말한다면 안보 딜레마로 진단할 거예요. 그러면 커인과 나이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할까? 라고 문다면 이건 과정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할 겁니다. 상호작용 과정을 강조할 거고요. 그리고 게임 이론으로 집어넣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이죠. 신자의 제도주의 측면을 본다면. 그래서 펠롭스 전쟁에 대한 각 이론마다 전쟁 원인에 대한 다른 설명을 할 거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5페이지 가시면 투키스 함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램 앨리슨 이야기죠. 이거는 일단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볼게요. 됐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답안지 보면은 좀 깐깐한 교수가 채점했을 때 그걸 감안해 가지고 밑에 각 줄을 좀 길게 넣어드린 것도 그걸 감안해서 넣은 건데, 일단 6페이지 먼저 보고 올게요. 자, 근대로 넘어오면서 자, 패권 전쟁이 있었다. 그중에 4차례는 전쟁 없이 넘어갔다. 12차례는 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자, 패권 혹은 세력 전이 시기가 언제, 보통 이제 2030년대 전후가 될 거라고 보는데, 대충 그쯤이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세력 전이 시기에 전쟁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이 전쟁을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죠. 그러면 자, 항상 전쟁으로 간 건 아니었다는 게 또 하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회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4가지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을 봐야 되겠죠. 보통 스페인과 포르투갈, 레콩키스타라고 부르는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일단 몰아냅니다. 근데 포르투갈이 250년 전에 레콩키스타를 완수합니다. 그러면 이사벨 여왕이 왕에 즉위하면서 스페인은 1492년인가 4년쯤에 레콘키스타를 완수해요. 그러면 자, 그 와중에 포르투갈은 일단 해군력을 육성했고, 그래서 해군력에서 포르투갈이 앞섰어요. 육군이라면 인구가 많은 스페인이 유리한 고지를 가졌을 텐데, 그러면 실제 몇 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전면전이라기보다는 전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붙었을 때는 육지에서는 스페인이, 근데 바다에서는 포르투갈이 우위를 잡았고, 대충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2년, 3년 가까이 끌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조약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요. 근데 이제 2번에 걸친 조정이 있는데 일단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는데 여기서 일단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콜럼버스가 발견한 지역이 불행하게도 이 아래쪽 지역이에요. 포르투갈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걸 가지고 스페인이 먼저 갔으니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둘 간의 갈등에서 전쟁 회피하기 위해서 교황이 조정을 해요. 그러면 교황의 중재, 하나의 권위가 되겠죠. 자, 중세에서 완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권위를 통한 조정이 있었다, 중재가 있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스페인에 유리하게 조정이 나다 보니까 포르투갈이 수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양의 중재 조정으로 전쟁을 방지했다라고 그냥 써버리는데 엄밀히 말하면 교양의 중재 조정이 아니고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직접 제기하면서 이걸 다시 조정합니다.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뭐냐면 자, 스페인 이리 가는 거죠. 그래서 쭉 이리 가고 이쪽에서 브라질은 포르투갈 가고 그래서 넘어갔어요. 쭉 가면 포르투갈 이리 가는 거죠. 아프리카 넘어가지고 어디서 만났을까? 필리핀 해역에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러면 이 둘 간의 충돌에서 이거는 사라고사 조약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의 괌 인근에서 경도를 긋고 그래서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영국은 이 조약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대충. 그래서 앞에 각 주에 넣었었는데 첫 번째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양의 중재, 저 같으면 교양의 중재 및 포르투갈, 스페인 간의 조약을 통해서 이렇게 써버릴 것 같아요. 굳이 길게 쓰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럼 이거는 그 추구하는 가치, 정치체제, 가치가 일단 공유된 가치 규범이 존재했기 때문에 전쟁 회피할 수 있었다. 그냥 무난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충 그렇게 설정하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5페이지 다시 와가지고 자 꺽쇠 1번이 이제 의의가 되는 거고요. 의의가 되는 거고 꺽쇠 2번 내용으로 접신되어 있는데 포르투갈, 스페인은 교양의 중재를 통해 전쟁을 회피했고 20세기 초 영국과 신흥 강대국 미국 상호 인정.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은 그러니까 유럽 내부가 되겠죠. 유럽 연합을 통해서 구축해서 충돌을 피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각주 1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내용은 출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쓰는데 저 같으면 교양의 중재 및 상호 조약을 통해서 회피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온다면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 이야기가 되겠죠. 나중에 미중 갈등을 보면서 일단 보충하는 걸로 잡고요. 결국은 충돌 위험성은 뭐냐면 이렇게 일단 잡고 가면 앨리슨 설명과 일단 부합되는 설명이 될 겁니다. 자, 6페이지라서 꺽쇠 4번 결론적으로 남중국해 양안 문제. 자, 2018년 6월부터 19년 말까지 미중 무역 전쟁, 그 다음에 1대1로, 그 다음에 차이나 드림과 대비된 차이나 드림 1대1로 인도 태평양 전략 구성인데 틀을 잡을 때 차이나 드림 쓸 거면 피보트 에이샤와 대비시키고요. 1대1로를 쓴다면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대비시키면 돼요. 그리고 둘 다 쓴다면 피보트 에이샤 슬래시하고 인태 전략, 그 다음에 차이나 드림 슬래시하고 1대1로 이니셔티브 혹은 로드벨트 이니셔티브 이렇게 쓰면 돼요.